안녕하십니까? 왜 MZ세대는 MBTI에 열광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2020년 현재 한국 사회를 살아내고 있는 우리 청년 세대의 선택지, 그 풍요 속의 빈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이화여대 사회학과 최세별 교수입니다. 저는 사회학 중에서도 문화사회학, 예술사회학, 취향, 세대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들이다. 이름만으로도 무게감이 느껴지는 실존주의 철학자죠. 장폴 사르트의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문화사회학자로서 감히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의 청년 세대들은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설령 사소한 거라도 좋아, 선택이란 걸 하며 살고 싶어. 이 말은요, 얼마 전에 인기리에 종영된 드라마의 대사입니다. 특히 이 젊은 시청자들이 좋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묵직한 사르트르 이후에 웬 드라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문화사회학에서는 이렇게 드라마, 영화, 광고와 같은 대중예술 작품들을 문화적 텍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를 사회학적 측면에서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텍스트는 그 만들어진 시대와 사회를 반영하고 있다.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반영론적 시각 때문인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러한 작품들을 분석을 하게 되면 그 시대상을, 그 사회상을 잘 볼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다시 한번 그 드라마로 돌아가 볼까요? 이 드라마는 조선시대 22대 정조와 그 궁녀와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사도세자의 아들로 태어났던 이 정조의 삶은 그 자체로 매우 드라마틱했기 때문에 드라마나 영화의 좋은 주제로 늘 사용되어 왔습니다. 반영론적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던 주제를 다룬 드라마나 영화들은 좋은 문화적 텍스트, 분석 대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 시대를 반영해서 어떤 부분들이 강조되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드라마의 특징은 주체적인 여성상과 더불어서 굉장히 선택을 중요시 여기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드라마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요즘 가장 시청률이 높다라는 드라마도 한번 보시게 되면 기획 의도의 처음이 자기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라고 점점점 시작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MZ세대를 다루고 있는 여러 자료들을 보게 되면 이 자료에서 시간 선택권, 여가 선택권 등등 MZ세대라고 얘기하는 젊은 세대들이 선택하는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을 주제로 강연을 요청받았을 때 정말 시기적절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신분제 사회, 유교주의 사회에서 과연 얼마만큼 궁녀가 가질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었을까요? 이제 MBTI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MBTI 아시나요? 적어도 젊은 학생들과 대화를 하시려면 이 MBTI를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대규모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이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학기 초에 꼭 자기 이제 자유로운 형식으로 자기 소개서를 쓰라고 합니다. 근데 한 몇 년 전부터 제 MBTI는 뭔데요? 선생님 MBTI 아세요? 제 MBTI는 뭡니다. 선생님은 뭡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더니 작년쯤에는 정말 과반수가 넘는 학생들이 자기 소개서에 제 MBTI라고 얘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ESTJ예요. 저는 뭐예요? 등등으로 자기를 소개를 하고 자기의 많은 것을 얘기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이제 가장 물어보고 싶은 것들을 쓰라는 어떤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저한테 대한 첫 번째 질문이 가장 궁금하다는 질문이 선생님의 MBTI 유형은 무엇입니까? 였습니다. 자, 이 MBTI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쉽게 하자면요. 옛날에 저희 얘기했던 혈액 유형 같은 겁니다. A형은 이렇고
B형은 이렇고 등등의 것인데요. 이런 혈액 유형이 어느 정도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발전적인 형태로 발전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칼 구스타프 융의 심리 유형을 기반으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하면 그 응답의 바탕을 가지고 사람들을 16가지의 성격 유형으로 나누어 줍니다. 근데 이 성격 유형에 따라서 자기들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혈액형은 주어진 거라면 이 부분은 자기가 선택하는 선택지에 의해서 자기의 성격 유형이 규정 지어진다라는 점에서 조금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선택의 관점에서 MZ세대가 왜 이렇게 MBTI에 열광하는가를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MZ세대는 누구일까요? 세대는 스펙트럼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요즘 며칠만 늦게 태어나도 세대차를 느낀다 이런 농담이 있는데요. 세대를 구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이 세대를 연구하는 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이 세대를 어떻게 구분하고 어떤 명칭을 붙이느냐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스펙트럼이라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요. 사실상 나는 1900몇 년에 태어났으니까 X세대야. 1970년에 태어났으니까 X세대야. 아니야. 베이비붐세야. 아니야. 나는 2000년에 태어났으니까 M세대야. 이렇게 딱 잘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으로 봤을 때는요. MZ세대, M세대, 밀레니얼 세대지만 X세대의 색깔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요. X세대이지만 MZ세대의 특성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섞여져 있지만 한 발짝 조금 멀리 보게 되면 그 세대의 특성이라고 하는 색깔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세대는 스펙트럼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보았는데요. MZ세대는 M세대와 Z세대를 붙여서 합성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MZ세대, M세대하고 Z세대를 합쳤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M세대는 누구이고 Z세대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세대는 밀레니얼 세대라고 많이 얘기가 되죠. X세대 이후에 밀레니얼 그 즈음에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밀레니얼 세대 또는 Y세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인데요. 재미있는 말씀을 드리자면 이들을 에코 세대라고도 부릅니다. 1980년에서 1994년생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 에코 세대라고 부르느냐? 저는 맨 처음에 이 에코 세대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들이 환경 문제에 굉장히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코가 붙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 그게 아니라 베이비붐 세대, 베이비붐 세대는 이제 자녀가 많이 그때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세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 그들의 세대, 그들의 자녀 세대이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가 다시 메아리처럼 돌아왔다라고 해서 에코 세대라고 불리고요. 그만큼 숫자적으로 봤을 때 많은 인구 분포를 가지고 있는 세대입니다. Z세대는 1995년부터 2004년 출생한 그런 세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얘기한 밀레니얼 세대, Y세대, 에코 세대의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2004년 출생까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뒤에까지 볼 수도 있고 점차적으로 이제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그런 세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는요,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21% 정도고요. Z세대는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11%입니다. 그래서 MZ세대를 합치게 되면은요, 약 32%로 이 전체 세대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규모는 상당히 큽니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 이 M세대의 경우에는 그 이후로는 출생률 자체가 계속해서 격감하고 있기 때문에 오랜 동안 우리 한국 사회를 중요한 포션으로 남아있을 세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사회학적인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세대로 규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부모 세대, 자녀 세대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어떤 특정 역사적 시기에 생존한 모든 사람들도 또 세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생애 주기로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서 특정 시대적 상황을 함께 경험함으로써 이를 통해 유사한 가치관 그리고 의식과 태도를 지닌 집단을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비슷할 때 태어나야 하고요. 그리고 비슷한 역사적인 경험을 함으로써 비슷해져야 하는 집단적으로 특징을 가져야 세대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MZ세대 어떤 사건을 경험했는지가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MZ세대가 경험한 주요 사건들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각각의 측면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3년에 이제 문민정부가 출범을 했고요. 96년에 OECD에 가입을 했습니다. 97년 IMF 위기가 시작은 됐지만 이때 초등학교 교과목에 영어가 추가됐습니다. 98년에 가정용 PC가 보편화됐고요. 2002년 싸이월드의 성장, 2005년 호주제 헌법 브리치 선고, 2010년에서 2011년 학생 인권 조례 공포, 각종 SNS가 선장하고 마인크래프트가 첫 서비스를 시작한 시기에 청소년기를 보냈던 세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요.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전 세대에 비해서 굉장히 탈권위적인 그리고 긴장 완화의 상황에서 성장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국가 경제가 상당 수준에 도달한 후에 출생을 했고요. 물론 외환 위기를 기점으로 그 이후에 코로나까지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심화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국가 경제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 세대보다는 굉장히 발전한 상태에서 태어났고 청소년기를 보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층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적 분위기에 성장을 했고요. 남녀 평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됐던 시기에 컸습니다. 그리고 학생 인권 조례 등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학생 시절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IT 산업이 활성화됐고 디지털 네이티브,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완전히 원어민처럼 디지털 기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세대로 성장을 했고요. 어린 시절부터 외국어를 배우고 해외 경험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이 글로벌리스트라고 규정할 만큼 여러 가지 해외 문물에도 익숙하고 외국어도 잘하는 그런 세대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게임 등 SNS 서비스가 발전하고 스마트폰이 보급된 환경에서 성장한 세대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글로벌리스트로 디지털 네이티브로 커온 우리 MZ세대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목을 그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점심 혹시 뭐 드셨나요? 점심 때 사실 배달 저희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배달 많은데요. 배달을 이렇게 딱 켜보면 그 수없이 많은 선택지에서 당황하신 기억이 없으신가요? 정말 그렇지만 또 동시에 부럽기도 합니다. 정말 옛날에 비해서 요즘엔 너무너무 다양한 선택지가 가능하고요. 거기에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리스트로 디지털 네이티브로 커온 우리 MZ세대는 그 수없이 많은 선택지 중에서 아주 현명하게 많은 것들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쇼핑 선택지 중에서 소비를 어떤 것을 할까, 무엇을 선택을 할까,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운데, 그리고 TV 프로그램 무엇을 볼까 채널을 고르는데도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MZ세대는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의 많은 선택지가 부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선택지가 정말 넓기만 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소비에 있어서는 우리 MZ세대가 자기의 취향도 많이 보여주고 굉장히 자신 있게 선택도 하지만 이들이 자신의 미래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결정할 때는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단군 이래 가장 많이 공부하고 제일 똑똑하고 외국어에도 능통하고 첨단 전자제품도 레고 블록 만지듯 다루는 세대야. 안 그래? 거의 모두 대학을 나왔고 토익 점수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자막 없이도 할리우드 액션 영화 정도는 볼 수 있고 타이핑도 분당 300타는 우습고 평균 신장도 크지. 악기 하나쯤은 다룰 줄 알고. 맞아, 너도 피아노 치지 않아? 우리 부모 세대에는 저 중에서 단 하나만 잘해도 비슷하게 하기만 해도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었어. 그런데 왜 지금 우리는 다 놀고 있는 거야? 왜 모두 실업자인 거야?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2007년 김영하 작가의 소설 퀴즈쇼 중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글로벌리스트, 그리고 많은 것을 아는 디지털 네이티브, 그리고 수많은 선택지가 있어 보이는데 왜 우리의 MZ세대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걸까요? 자, 수치로 잠깐 부모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와 MZ세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진학률을 보시게 되면요, 부모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에는 대학 진학을 27.7% 정도, 4분의 1 정도 조금 넘게 했었는데요. MZ세대의 경우에는 대학 진학이 75%, 거의 3배 이상이 대학 진학을 하고,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지금 보시다시피 베이비붐 세대에 대학 진학을 했던 그 수치 정도입니다. 그런데 성장기 1인당 국민 총소득을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물론 그냥 절대적인 수치로 보게 되면 MZ세대의 쪽이 국민 총소득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증가 정도를 보시게 되면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에는 10배 정도로 이제 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MZ세대의 경우에는 1.5배 정도로 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2010년 이야기라서요. 이게 점점 그 격차, 늘어나는 숫자가 줄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러한 경제 성장의 속도는 사람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다르게 해줍니다. 사회학적 용어로 구조적 계층 이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경제가 굉장히 고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이 상층, 중층, 하층이라고 보여지는 이 계층의 사다리에서 경제가 발전하면서 좋은 일자리들이 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도 밑으로 내려오지 않아도 상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중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경제 기회가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 시기를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신이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진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 계층 이동이 가능했던 베이비붐 세대의 입장에서는 특히 취업 시점이 이런 고도 성장기 지속기였기 때문에 모든 학력, 모든 계층에서 이러한 그 자원과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넓었던 그런 세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반면에 전반적으로 국가의 그 경제 수준은 올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저성장기, 특히 이를 살고 있는 MZ세대, 그리고 학력 자체가 전반적으로 높아진 이 MZ세대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 취업 시점에서 제공되는 일자리 자체가 이 구직자의 학력이라든지 이런 배경에 비해서 훨씬 더 좋지 않은 것. 누군가가 내려와야 올라갈 수 있고 또 오히려 좋은 직업까지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사회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슴 아픈 88만 원 세대, 3포 세대 등으로 이들이 불려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MZ세대의 현실입니다. 사실상 수없이 많은 풍요로운 선택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현실은 자신들의 중요한 직업이라든지 미래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제약을 가지고 있는 세대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사회가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단계들이 다 촘촘하게 되면서 무언가를 선택을 하고 다른 것으로 바뀔 때 지불해야 되는 기회 비용이라는 것 역시, 버려야 하는 것 역시 굉장히 커져버린 그런 세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선택, 소소한 선택이 아니라 중요한 선택에 이런 제약이 많은 MZ세대는 진로, 직업 등 중요한 선택을 앞에 놓고 늘 고민하고 힘들기만 합니다. 자, 그럼 이들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까요? MZ세대 나는 누구인가 평생 물어온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제목만 들으셔도 무언가가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평생 물어온 질문. 나는 누구인가 평생 물어온 질문, 제가 3번이나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평생 정답은 찾지 못할 그 질문. 나란 놈을 고작 말 몇 개로 답할 수만 있었다면 신께서 그 수많은 아름다움을 다 만드시진 않았겠지. 한국이 배출한 글로벌 아티스트 BTS의 가사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BTS는 밀레니얼 세대, MZ 세대를 글로벌한 수준에서 굉장히 잘 대표한다라고 얘기되는 그런 이제 아티스트인데요. 이들의 이야기에서도 보여집니다. 그들의 진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중에 나는 누구인가? 그렇습니다. 물론 누구든지 현대 사회를 살면서 나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전부 다 크게 되면 어떤 시기가 되면 나에 대해서 궁금하고 나를 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왜 나를 알고 싶은가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는 유동합니다. 그 위를 부유하는 현대인, 지그문트 바우만의 이야기인데요. 사실상 현대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옛날과 같이 어떤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하고 어떤 나이가 되면 무엇을 하고 이런 것들이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현대인들은 더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자신들을 거기에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에 대해서 더욱더 나를 알고자, 나를 찾고자, 나를 확립하고자 정체성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MZ세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러한 이야기를 주입받았습니다. 너의 적성을 찾아, 너를 찾아, 너의 선택은 너의 것이야. 그러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 너를 알고 네가 제대로 선택을 해서 그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그렇게 됐을 때 너는 성공하고 실패하고 모든 것이 네가 너를 알고 잘하고 아니면 못한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주입받고 큰 세대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린 시절부터 내 적성을 알고 나를 알고 나의 선택, 그것도 진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정말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을 잘 알아서 내 것들을 촥촥촥 해 나가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또 자기의 자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우리 MZ세대를 힘들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는 나를 규정하는 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회심리학자 미드에 대한 이야기를 조지 허버트 미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허버트 미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아 개념을 우리가 자아라는 어떤 게 무엇인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김연경 선수를 가지고, 우리 멋진 김연경 선수를 가지고 제가 이 개념을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다 좋아하실 텐데요. 우리 김연경 선수를 딱 보시는 순간 생각나는 형용사 3개, 명사 3개를 머릿속에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머리에 떠오르셨나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로는 멋진, 아름다운, 우수한, 성공한, 명사로서는 배구 선수, 전 국가대표, 여자, 딸 등등의 많은 명사와 형용사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조지 허버트 미드는 이 자아라는 것이 개인이 자기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모든 특성의 구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특히나 지금 김연경 선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나는 것들을 이야기해 줬는데요. 우리 스스로가 생각나는 나에게 있어서 나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생각나는 명사와 형용사를 합쳐서 나의 자아가 구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명사와 형용사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여되는 명사, 형용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형용사라고 하는 부분은 많은 부분 평가적인, 아름답다, 우수하다, 어떤 것에 대한 평가죠. 이러한 것들은 나라는 아이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명사, 배구 선수, 전 국가대표, 여자, 딸과 같은 이러한 역할이나 지위는 남들, 사회가 나에게 부여하는 어떤 미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 주어인 아이, 대문자 아이와 미, 목적격이죠. 남들이 나를 이라고 얘기하는
미라는 부분으로 이 자아가 구성된다는 거죠. 결국 나의 스스로의 모습과 남들이 나에게 부여하는 모습이 함께 합쳐져서 나의 자아를 구성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주체적이고 자기가 타고난 아이, 평가적인 특성 아이와 내가 어떤 사회적인 역할, 사회적인 지위, 엄마든 아니면 선생이든 교수든 이런 것들을 맡았을 때 그것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사회화된 나, 자아, 미라는 것이 합쳐져서 나를 규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나에 대한 생각을 만들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아이와 미를 통해서 내 자체 타고나고 충동적인 나, 그리고 남들이 보는 미라는 것이 합쳐진 나가, 그러면 MZ세대가 자기를 끊임없이 찾아 부유하는 이유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사실 저희 세대만 해도 이 생애주기라는 병, 어느 시기에 태어나면 어느 시기에 학교를 가고 어느 시기에는 결혼을 하고 나면 어느 시기엔 또 애를 낳아야 하고, 어떤 계층 계급에서 태어났던 거의 비슷한 생애주기를 거치면서 자신들의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러한 삶이 꼭 좋다고는 얘기할 수 없죠.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없고, 그리고 사회에서 부여된 그런 역할만을 하느냐고 그 역할에 맞춰서 살아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일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알아가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여된 역할이라는 것들을 그냥 정신없이 하다 보면 아이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기도 하고, 또 나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미에만 충실해서 살았던 세대가 부모 세대였다면, 이들은 어떻게 본다면 동일하지 않고 자신의 선택할 수 있는 생애 주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선택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순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는 점차 없어지게 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나를 상실한 걸 수도 있고요, 자신이 선택해서 거부한 걸 수도 있는 것이 MZ세대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M4세대, 어떻게 본다면 결혼, 출산 이런 것들을 상실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본다면 옛날과 달리 결혼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등등 자신들이 거부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주어진 나, 미를 상실 또는 거부한 MZ세대는 자신 스스로를 알 수 있는 기회라는 측면에서는 많지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일찍부터 너를 알아, 네가 선택을 해. 왜냐하면 너의 선택, 지금 얘기한 그전에는 다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네가 선택한 것에 의해 네가 선택한 부분을 통해 너를 만들어 가야 하고 너는 거기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을 사회로부터, 학교로부터 끊임없이 주입받아온 세대입니다. 이들 세대는 스스로 자신을 알고 그것에 따라서 세상을 만들어가고 선택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신화처럼 믿고 있고 자기 스스로 되뇌이고 있는 그런 세대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무언가를 찾아보라고 한다면 나를 찾아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것, 거듭 말씀드렸지만 그게 그렇게 쉬울까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MZ세대들은 자신을 알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내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왜 MBTI를 좋아하는데, 이 부분이 이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를 찾아가는 어떤 일종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거듭해서 MZ세대는 소비 영역, 자기네들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풍요를 지나서 과다할 정도의 선택지를 가지고 있는 세대입니다. 다른 세대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부럽기만 하죠. 그렇지만 이들은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수없이 일상에서조차도 끊임없이 선택을 나아가야 하는 그런 세대이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무엇인가, 자기를 알지 않으면 수없이 많은 선택지 앞에서 헷갈리고 힘들기만 할 수도 있는 세대라는 거죠. 특히 이들의 선택은 어떻게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선택의 여지가 넓어져서 자신의 취향을 보여주기도 하고 소비를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인 세대입니다. 그리고 자기 적성에 대해서 맞는 것들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세대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 구조적인 차원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경제적인 발전의 단계라든지 사회적인 구조로 인해서 훨씬 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세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선택을 잘하고자 선택할 수 있는 영역에 자신의 선택의 폭을 많이 집중시키기도 하고요. 끊임없이 구조적인 차원의 것들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발견하는 방식을 찾고자 합니다. 모든 것들을 사람들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도 자신의 취향과 적성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전 세대들이 혈연, 지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다면 이들은 이것조차도 태어난 어떤 혈연, 내가 장소, 학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신의 취향, 자기가 선택한 사람들과 함께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취향의 바탕을 둬서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로 설정을 하는 데 있어 나는 누구인가부터 파악하고 그리고 자기가 적성이 뭐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 기성세대가 보면 놀라울 정도로 좋다고 생각하는 선택지 역시 버릴 수 있는 그런 신념을 가진 세대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내가 적성이 중요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 MZ세대는 무엇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제일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를 알아서 내 스스로 선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구조적으로 모든 것들은 너무나 많은 단계를 거쳐가야 되는 것처럼 바뀌게 됐고 그 단계에서 다른 선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기회비용이 너무나 커지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그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기 선택의 기준을 찾아서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그중에 일상생활에서 재미로도 하는 것까지도 이런 자기를 알아가는 것들에 이제 몰두하게 되는데요.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켜서 보시게 되면 심리 테스트 한번 쳐보십시오. 좀 엄청나게 많은 테스트가 올라와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MBTI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심리 테스트, 그 다음에 혈액형, 유형별 성격, 사주팔자 정말 굉장히 쉽게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어플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요 자신을 알기 위해서 투자에 있어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그러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들은 내가 제일 궁금하고 그리고 남들도 알아가는 많은 것들,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MBTI 등등의 자신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리고 남들 역시 알 수 있어 서로의 취향을 공유할 수 있는 도구를 열망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좌절스러운 선택과 경험의 불안, 이거는 MZ세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대적인, 사회적인, 구조적인 현상에 의해서 가질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이들의 현실입니다. 이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놀 때, 쉴 때라도 아니면 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기 위해서 MBTI, 심리검사, 다양한 검사들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나를 규정하고 그리고 자기 앞에 놓여있는 수없이 많은 풍요롭다를 넘어서 정말 선택의 여지가 너무나 많아서 힘든 그런 선택지를 위해서 나아가고 자기를 잘하고 싶은 그리고 더 중요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싶어하는 우리 MZ세대의 욕구의 발현, 그것이 이들이 이토록 MBTI라는 성격 유형에 열광하는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터 버거, 이제 사회학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시각을, 사회에 많은 것들이 이제 구성된다라는 시각을 보여줬던 학자인데요. 피터 버거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사회학은 우리가 꼭두각시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우리는 꼭두각시와 달리 고개를 들어 그 줄을 볼 수 있다. 그것이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두각시, 우리가 우리를 아무리 알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가 선택에 있어서 책임을 지고 선택에 있어서 나를 알고 선택을 하고자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선택은 우리가 놓여있는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의 경제적인 상황 등등에 의해서 구조화되고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학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 사회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우린 언제까지 꼭두각시여야 할까요?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꼭두각시와 달리 고개를 들어 그 줄을 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꼭두각시는 자기를 제한하는 그 줄을 보지 못하고 그 줄에 따라서 내 몸을 움직이기만 하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꼭두각시와 달리 고개를 들어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우리를 제한하고 있는 그런 사회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사회 구조를 바라보는 것은 또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어떤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 줄을 볼 수 있는 것, 피터 버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다. 자유는 무엇일까요? MZ세대 2022년 현재를 살아가면서 자신의 선택, 끊임없이 그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 자기 경영이라는 신화에 빠져서 승집 없이 나를 알아야 하는 것에 매몰되어 있고 나를 모르는 것 같아 괴롭고 그리고 선택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라고 괴로워하는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하고 나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우리의 청년들에게 고개를 들어 함께 주를 보기를 바랍니다. 그 주를 바라보는 순간 내가 이렇게 나를 알고자 했던 것이 무엇에 의한 것이며 그리고 또 내가 아무리 나를 알아도 내가 할 수 있는 선택과 많은 것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내는 것. 그래서 나 스스로가 이런 나를 알고자 하는 욕구, 선택을 잘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신화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어쩌면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첫걸음을 떼는 순간 우리 자신보다는 우리의 줄을 움직이고 있는 사회를 그리고 그 사회의 줄을 바꾸어 나가는 아니면 그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어떤 이 꼭두각시에 의해서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그 더 큰 틀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그 틀을 바꿔나가고 그 줄을 끊어낼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MZ세대는 우리 한국 사회는 진정한 선택을 우리로부터 자유로운 진정한 선택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회학은 우리가 꼭두각심을 보여준다. 하지만 꼭두각시와 달리 고개를 들어 그 줄을 볼 수 있다. 그것이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다. 감사합니다.